자, 금쪽 같은 네 종목 상담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자로 들어온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농심입니다. 매수가가 43만 5천 원이고요. 삼양과는 디커플링인가요? 이렇게 조금 질문을 주셨습니다. 삼양식품이 대장인데 꼭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주식 투자할 때 저기 너무 많이 갔으니까 좀 안 간 거 보자. 이렇게 해서 농심을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과연 불닭볶음면이 이길지 네. 신라면이 이길지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최수창 대표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네. 당연히 불닭이죠. 근데 요즘에 식품 관련된 기업들 많이 이야기하시던데 방송에서 보니까. 예. 최근에 제가요? 예. 아, 그랬던가요? 오늘 준비한 종목도 식품이고. 식품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보면은 식품 관련주가 이제 주목할 건 소매 가격이거든요. 네. 올해 코로나 이후에 막 소매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이전 2020년도 시점에 소매 가격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근데 가격은 인상되고 있잖아요. 네. 최근에. 그러니까 이 효과라고 봐야 돼요. 최근에 음식료 업종들이 주목되는 것은 가격을 인상을 했어요. 뭐 7%에서 10% 넘게. 이 정도 가격 인상하면서 제품 가격 인상에 따른 이익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다. 네. 그 이유는 소매 가격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품가 인상이 단기 상승을 좀 유발할 수 있는 모멘텀을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삼양식품과 농심과 비교하는데 명확합니다. 농심은 우리 뭐 너구리, 짜파구리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한국 사람들 많이 먹어요. 신라면도 그 네. 제품을. 해외에서는 삼양 불닭이잖아요. 글로벌하게 지금 판매가 되는 거 삼양 불닭이기 때문에 네. 농심이 그러면 삼양 불닭의 주가처럼 불타오르려면 불닭볶음면 같은 히트 상품 내놔야 되겠죠. 근데 최근에 제니가 네. 또 네. 그 바나나 킥을 얘기해서 시총이 막 이만큼 한 번에 뛰었다던데 네. 그래도 삼양이 낫나요? 그래도 삼양이죠. 아직은. 아직은. 전 그래서 이 농심은 단기적인 어떤 상승 모멘텀 제품가 때문에 나온 거지 네. 또 확장되기는 어렵다. 주가 상승의 기대치 좀 낮췄으면 좋겠다. 네, 수익을 네. 못 보겠다는 게 아니라 기대치 좀 낮추자. 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수출 관련돼서 무역 관련된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 것들은 불안하잖아요. 네. 아직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투심이 강하게 살아나지 않지만 관세 정책에서 크게 영향이 없을 거.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했을 것 같은데 방송에서 뭐였냐면 라면값 좀 올라간다고 관세 붙어가지고 뭐 1, 200원, 몇백 원 올라간다고 라면 안 사는 거 맞아요. 아니잖아요. 네, 네. 예리한 분석이었잖아요. 예. 비싼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큰 영향 없을 거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투심이 조금 더 작용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좀 더 나을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시장에서 좀 잘 골라냈다. 다만 이제 좀 움직임이 막 빠르게 안 움직이니까 네, 소지태 네. 마주처럼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안 움직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만 좀 기대치만 낮춰놓으시면 전 수익 실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홀딩하는 쪽으로. 보유하시고요. 네. 네, 수익 구간이 오면 거기서 이제 내 수익 챙기고 다른 종목을 갈아탈까? 그건 그때 고민하세요. 근데 지금 불닭볶음면을 해서 잘 나가는데 네. 신라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신라면에서 이번에 툰바라고 알죠. 툰바가 알죠. 원래 그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네네. 거예요. 이거 이제 해외 시장 진출한다라고 하는데 송재호 대표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말씀 잘해주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보통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쪽이 잘하면 금방 따라하잖아요. 네. 이런 특성상 네. 보면은 그 풀무원 같은 경우 음식료 업종 보면 네. 그 해외 쪽으로 이렇게 삼양식품들이 성공하니까 바로 따라서 해외 쪽에 나갔잖아요. 두부라든지 가지고 그래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는데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농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최수창 대표님 말씀처럼 단기적으로는 삼양식품이 이미 이익을 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잘 네. 팔리고 있는데 아까 이경락 대표님 말씀한 대로 이 신라면의 툰바가 이제 미국에 진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000개 정도의 입점을 했고요. 또 이게 인기 있다 보니까 유럽 쪽에서도 우리도 보내달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언제쯤이 이제 실적으로 나올까? 5월 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뭐 제품 가격 인상한 부분에 있어서 이 밀어내기 해야 되잖아요. 재고라든지.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밀어내고 나서 이제 그 제품 가격이 이제 반영된 시점이 5월 달이기 때문에 네. 아마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갈수록 농심도 좋은 기회가 될 걸로 보이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주가 흐름을 보서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주가 흐름 괜찮습니다. 네, 이미 이동 평균선을 보면 수렴을 해놓고 나서 올랐기 때문에 한번 이제 반응했고요. 근데 이제 바로 올라기는 워낙 상향식품은 우상향 흐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추세를 타고 가지만 농심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다림을 통해서 차트 흐름이 만들어질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봤을 때는 충분히 1차적 목표가는 이제 48만 원 정도를 보고 한다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실적이 찍히는 걸 확인하고 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이상의 주가 흐름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요. 이런 네. 말이 있거든요. 네. 이 툼바도 한국의 맛이에요. 이게 세계 시장에서 통하면 정말로 잘 됐으면 음.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결국 불닭과 신라면의 대결이겠죠. 일단 두 분 다 뭐 이익 실현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조금 길게 보자. 일단 홀딩하는 전략으로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농심 상담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상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전화로 상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한국전력. 한국전력이요. 네네.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22,200원. 22,200원이요. 네네. 오랜만에 또 수익권이신 분이 네, 연락을 아유,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내리다가 이번 한 4월 들어서 조금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뭐 궁금하신 부분 있으세요? 아, 제가 20% 가지고 있다가 며칠 전에 네. 24,000원에 10%는 매도를 하고 네. 10%를 가지고 있는데 3만 원까지 제가 보고 있는데 그까지 다시 안 그러면 10% 팔았는 걸 다시 내려오면 더 잡아야 될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전력. 네. 이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이거는 송재호 대표님께 먼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원래 뭐 큰 기업도 잘 보시니까 네. 어떻게 바라보세요? 근데 그 시청자분의 말씀 들어보니까 이미 전략을 잘 세우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저는 만약에 이익 실현을 안 했으면은 상당히 절반 정도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미 하셨다고 하니까 나머지는 갖고 가시되 한번 이제 차트상 보니까 눌림목을 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고 만약에 조정 나오면 재매수하는 전략을 좀 펼칠 필요가 있겠고요. 왜 이 종목은 이제 3만 원까지 한번 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지금 원유 가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이슈 때문에 한 80달러 정도에 있던 원유가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60불에서 떨어지고 나서 한 65불 정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이익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환율에서도 보게 되면 환율이 이제 꺾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고가권에서 있다가 그러면 흐름을 봤을 때 환율이 계속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원가의 흐름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증권가에서도 한 13조 원 정도 영업이익이 좀 기대되고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 그러면 좀 기대되고요. 또 지금 그동안 민주당 쪽에서는 원전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는데 앞으로 AI 쪽 때문에 원전 가동률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수혜가 되는 게 한국전력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물론 이제 산업 그 부분에서 작년 10월 달에 가격 인상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플러스 요인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전력은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저도 보고 앞으로도 보유하시면 좋겠고요. 차트를 한번 보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고점 부분에 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대응을 잘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한번 눌림을 주면은 보통 21선하고 61선까지 한번 내려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때쯤에 한 10%를 더 담는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이제 다시 실적이 좋아지고 또 배당 성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 한번 돌파 시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쭉 보니까 그동안에 보면 매물대가 그렇게 없거든요. 이쪽에 보면. 그래서 충분하게 전 봤을 때는 한 29,000원 라인 때부터 해서 3만 원 이상으로 한번 연결해서 그때 올라오긴 분할 매도하는 전략을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또 대응을 굉장히 잘하셨다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10% 가져가고 조정 시 재매수하고 3만 원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셨는데 네. 우리 최수창 대표님은 얼마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33,000원 갑니다. 33,000원. 갑니다라고 하니까 확신에 찬 목소리잖아요. 네. 이유를 잠깐 설명드려볼게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지금 이제 송재호 대표님이 다 얘기해 주신 거 말고 다른 시각으로 여러분 앞으로 전기는 더 많이 쓸까요? 아니면 덜 쓸까요? 많이 쓰겠죠? 당연히 많이 쓰겠죠. 네. 휴대폰 하루 종일 붙잡고 있는데 그쵸. 충전하는 거 돈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AI 인프라가 되면 AI 데이터 센터 지나고 그럼 전력 많이 쓰겠죠. 네. 앞으로 전기 쓰는 사용량이 더 증가할 거라고요. 그럼 한국전력은 증시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잠깐 보시겠습니까? 차트 보여주시죠. 네. 결국 대한민국 산업이 성장하면 전기를 써야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자, 92년도입니다. 97년도와 8년도입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2011년도입니다.
공교롭게도 대한민국 주식 폭락 나와서 바닥 찍을 때마다 한국전력이 다 바닥 잡고 터닝해줬거든요. 그리고 2020년도에도 코로나 터질 때가 이때가 바닥이었습니다. 네. 바닥에서 끌어올렸다가 적자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영업이익이. 그게 21년, 23년 그래서 빠졌는데 그렇다고 한국전력 적자 나가지고 야 한국전력 부도내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살려야죠. 그러면서 이제 이익이 좀 개선되니까 터닝포인트 보여주는데 그렇다면 코로나 때 저점 찍고 반등 나왔을 때가 27,950원이 고점이었거든요. 네. 28,000원 넘어가는 거고 하락폭이 기본적으로 따당이라고 제가 표현한 38.2 자리가 따당이거든요. 33,000원 가는 목표가죠. 오. 그때까지 이 종목을 사고 팔고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종목 갖고. 이분 성향이 여러 종목 10개, 20개 막 깔아놓고서 가져가는 것보다도 이렇게 하나를 사고 부분 청산했다가 또 밀리면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33,000원대까지는 목표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오. 원래 한국전력은 근데 이제 배당주로서 투자 매력도 높거든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이 주식 다 가지고 있어요. 네. 1990년대 주식하셨던 분들은 한국전력은 다 가지고 계셨거든요. 네. 이번에도 배당도 많이 줄 것 같으니까 저는 배당을 노리는 투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목표가도 괜찮고요. 배당까지 짚어주셨는데 시청자님 혹시 더 특별히 궁금하신 부분 있을까요? 아, 다시 재매수하려면 어느 정도 내려오면 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거 쉽게 잠깐 설명드리면 어차피 33,000원까지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왜 양복 나올 때 사겠어요? 음복 나올 때 싸게 사가지고 33,000원에 팔면 되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떨어졌을 때 음복 나올 때 본인 매수가보다 더 내려올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니까 올라가다가 음복 나와서 툭툭툭 떨어졌다. 그러면 그때 사가지고 다시 끌고 와서 수익 내고 이런 관점으로 보면 되죠. 딱 네. 특별한 가격대보다는 그렇죠. 지금 2만 원대보다는 음봉이 나왔을 때 들어가자 이렇게 조금 네. 정리를 해주셨고요. 대표님 혹시 뭐 가격대 특별히 짚어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뭐 한 23,000원 정도 23,000원. 도달하면 네. 그때부터 조금씩 나눠가지고요. 이렇게 조금씩 뭐 10% 더 사고 싶다 할 경우에 올해 2% 사시고 내일 2% 사시고 이렇게 하시면 편안하게 좀 주워 담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씩 네. 좋습니다. 두 분 전략 담아 가시면 한국전력 수익이 굉장히 잘 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담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전화로 상담 연결되어 있네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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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하나비전인데요. 네. 하나비전을 30회를 매수했는데요. 근데 이게 오늘 보니까 이게 뭐야 한미반도체가 그쵸, 올라가면 네. 이게 하나비전이 떨어지고 맞아요, 하나비전이 맞아요. 올라가면은 또 한미반도체가 떨어지고 시각 게임 하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약간 뭐 뉴스가 있었는지 예. 한미 반도체가 쏘면서 하나비전이 잠깐 내려왔다가 그래도 원래 뭐 올려놓고 시각이 끝나는 것 시각 같은데 그것 때문에 걱정되셨구나. 아니 걱정은 안 하는데 걱정은 안 하세요? 네, 걱정 안 하는데 좀 싸게 매수를 해가지고 매수가가 32,500원이세요 지금. 네, 매수가 지금 싸게 걱정은 안 하는데 음. 이게 앞으로 이 뭐야 한미 반도체 같이 크게 뜰 수 있는 네. 그 여건이 되는지 어디까지 가져가야 되는지 끝까지 가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 건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망 같은 거를 조금 전반적으로 여쭤봐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게 TC 본드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독주하고 있던 시장을 그쵸. 하나비전이 네. 출사표를 내밀어서 네. 그 자리를 한 자리를 이제 꿰차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동종 업체가 이제 경쟁 업체가 출원하게 되면 서로 멀티플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주할 때는 와 비싸도 돼. 네네. 그런데 얘도 하고 얘도 해. 그럼 조금씩 줄어들기 그쵸. 시작하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요거는 최수창 대표님부터 여쭤볼까요? 먼저 해답이다보다도 예. 제가 답을 드리는 게 끝까지 가져가 보고 싶다 했어요. 네. 끝은 아무도 몰라요. 야구 아무도 몰라요처럼 끝은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늘 관리를 하면서 가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유상증자 때리고 어느 날 갑자기 뭐 수주 떨어지고 제가 뭐 미래손 재벌집 막내 아들이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네. 미래를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너무 그 자만심이나 관가하는 게 내가 좀 수익이 구간에 있어서 이 정도 저점에 사는 분들은 끝까지 갈 거야 이런 생각 많이 하세요. 그럼 이 산업을 보세요. 이 반도체 장비 산업이 얼마나 빠르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까? HBM 때문에 HBM 장비 생산하니까 한미반도체 뜨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는 또 많이 빠지듯이 이렇게 끊임없이 기술 진보가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늘 관심 갖고 대응하면서 이런 기준점이 깨지지 않으면 홀딩해보고 이런 기준점이 살아있으면 더 가고 깨지면 좀 차익 실현하고 이런 관리가 먼저 필요하다는 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다 아시다시피 시청자님이 많이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TC본드 장비에서 올 여름에 납품할 거다. 그러면 자회사의 하나세미텍인가요? 자회사가 공급하는 거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데 그 물량이 얼마나 될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새롭게 시장에 진출해서 기대감 상승이 있다라는 점 호전적이고 긍정적인데 이것의 끝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너무 끝을 보려고 하지 말고 지금 수익 구간에서 최대한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 기업 내용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시청자님들이나 저희나 거의 비슷할 거예요. 네. 오늘까지 알고 있는 내용은 다 아는 거지 한 달 뒤에 아는 내용은 누가 있습니까? 네. 내부자 정보 아닌 이상. 차트 잠깐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호전적인 거는 앞으로 공급이 될 거라는 건데 요 기준점의 거래가 진짜 한 7천억 가깝게 터졌어요. 이 기준점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신고가를 또 갱신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신고가가 갱신하면서 지그재그 N자 상승의 원리로 가는데 저는 이 기준점이 살아있고 이탈되지 않는 이상 계속 홀딩해도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미반도체 기준적 가격이 얼마 정도? 이게 41,700원입니다, 정확히. 네. 이 양봉의 시가가 이탈하면 이게 추세가 붕괴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반영이 됐다는 거고 이것만 살아있으면 눌렸을 때는 다시 반등의 힘이 살아있고 신고가를 가는 거는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고 또 도전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 시간은. 그러니까 저는 저 기준점만 깨지지 않으면 계속 홀딩을 보셔라. 끝은 알 수 없지만 네. 한번 가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41,700원대까지 떨어지게 되면 이 6만 원대까지 갔던 거래 가지고 아쉬움이 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못 팔 수도 있어요. 그렇죠. 송재호 대표님 어떻게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뭐 최희정 대표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여기 질문을 아까 하신 거 보니까 대응이 좀 중요한 거예요. 30% 정도 되니까. 네. 그래서 아까 대응한다면 차트를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아까 추세선 이제 하단 마지막 추세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21선을 잘 종가상 오늘도 깨졌다고 올라왔잖아요. 21선을 지킨다면 일단은 가지고 가는 전략. 끝까지 좀 더 끝까지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21선을 기준으로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깨지면 비중을 좀 조절한다. 네. 10%라도 줄인다 생각하시고 대응하시고 최종적인 부분은 61선 정도의 흐름에서 이 관세 때문에 좀 그 깨진 자리잖아요. 관세 이슈는 앞으로는 좀 이 정도가 깨질 위험이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마지막까지는 61선을 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업황 여기 그 앞으로 기대되는 부분에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에스카인스가 그 지금 청주 쪽에 M15 네, 그 HBM 쪽 공장을 증설하는데 3개월 정도 빨리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다 설비 투자도 올해 30% 늘리고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한일스 입장에서는 한미 반도체만 끌고 가기는 어렵다는 거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초기 단계에 있다 보니까 한미 반도체와 같이 할 수 있지만 캐파로 봤을 때 M15 공장 이제 증설할 예정이고 이제 장비 투입이 되고 그리고 M8 공장도 증설되고요. 또 용인 쪽에다가도 용인 클러스터 앞으로 반도체 공장이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크게 성장이 이루어질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제 물론 장기 투자하면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네. 아까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면 좋겠고 앞으로 큰 투자가 연결된 부분에 봤을 때는 이 성장은 클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 회사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삼성전자하고도 HBM 쪽으로 들어가는 디램 안에 연결된 ALD 장비, 직작 장비도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호재는 계속 연결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큰 그 어떤 이제 그림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자꾸 이원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잘못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한미 반도체랑 사이가 안 좋아서 그게 아니라 네. 한미 반도체가 물량을 다 못 만들어줘요. 그만큼 부족한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 비전을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은 맞는데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만의 지지라인을 꼭 만드셔야 돼요. 그게 무너지지 않으면 계속 가져가는 전략 구사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그 지지 라인을 우리 최진창 파트너는 41,700원 정도로 잡아주셨고 우리 송재훈 파트너는 21선 깨지는지 지켜보자. 이렇게 그렇게 됐을 때는 비중을 조절하자고 전략을 주셨는데 아버님 혹시 뭐 특별히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세요? 아니 한화에서 뭐 김정은 회장님이 많이 딜 믿는다고 듣고 있는데 네. 그게 뭐야 하나에서 믿으면 좀 괜찮지 않겠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엄청나게 이렇게 뭐야
밀어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올랐는데 이 역시 키우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네, 기업은 좋습니다. 근데 이제 시청자님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렸으니까 투자에 참조하시면 좋은 결과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한 가지만 끝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시청자님이 이 회사가 갑이냐 을이냐 했을 때 종합반도체 회사가 갑이 돼서 협상으로 해서 한미반도체랑 하나비전 놓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물량을 많이 가져가줍니다. 그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미반도체가 뭐 안 좋은 소리, SK하이닉스 물량 안 준다 이런 얘기하니까 갑인지 을인지 봤을 때 HBM 장비업체가 두 군데면 갑은 반도체 회사죠. 그래서 그런 협상의 변화가 긴밀하게 어떻게 변하는지는 계속해서 뉴스 추적을 해보시면 좋겠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HBM 장비 전쟁은 어쨌든 계속 될 거지만 아까 우리 이경락 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인만의 지지 라인을 조금 구축해 주시면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또 확인해 볼 텐데요. 이번에도 전화로 상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인데 또 어떤 종목 상담을 주셨을까요? 예, 삼성 SDI요. 삼성 SDI요. 네. 요거 매수하신 가격이 혹시 어느 정도세요? 42만 원. 42만 원이요? 예. 아이고, 비중도 뭐 많이 가지고 계세요? 지금 50%딱 절반 정도 됩니다. 50%요. 예. 혹시 다른 2차 전지도 조금 가지고 계세요? 예, 저기 포스코프체험이랑 네. 그다음에 코스모학이랑 조금 아. 가지고 있는데 얘가 비중이 조금 가장 많아요. 네. 아, 2차 전지는 보통 2차 전지를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조금 걱정이실 것 같은데 삼성 SDI 제일 궁금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실까요? 이번에 유상증자를 삼성 SDI가 이게 하고 있는데 네. 이걸 제 비중에서는 이 유상증자를 좀 받아야 되는 게 그것도 궁금하고 네. 예, 앞으로의 좀 전망하고 좀 저는 얘를 좀 가장 좀 장기로 보고 있는데 네. 장기로 좀 어떻게 좀 봐야 되나 좀 네네네. 그것도 궁금하고 해서 좀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기대감이 가장 큰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네. 그것 때문에 비중을 가장 많이 실었을 수도 있어요. 두 분께 먼저 여쭤볼게요. 송재호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삼성 SDI 지금 42만 원 사셨고 비중이 50%예요. 네. 근데 지금 18만 원이니까 그쵸. 상당히 지금 손실이 크신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인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가격적으로 그런데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조선주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선주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결국은 이제 호황의 구간이 오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올해 안에 조선주가 핫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조선주 세계에서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과 연결된 보게 되면 조선주가 부각받았거든요. 그러면 2차 전지로 생각해 보시면 일본, 한국, 중국이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특히 미국과 연결 보게 되면 한국의 손을 잡아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중국하고 손잡을 가능성이 제한적이죠. 근데 일본은 워낙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캐파를 늘리지 않아요. 근데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보게 되면 우리나라거든요. 배터리 3사. 최근에 이제 그 배터리 협회 회장님이 LG 에너솔루션 쪽 회장님이죠. 근데 딱 말했죠. 이제 캐즘이 곧 끝나고 있다. 네. 내년 이후에 큰 호황의 흐름이 올 것이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공장들이 14개가 이제 본격적 하반기에 가동됩니다. 지금까지는 가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 가동률이 확대되는 점을 봤을 때는 지금은 인내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네. 저는 뭐 물론 이제 50%가 좀 있어서 좀 부담됩니다. 근데 유상증자의 뭐 일정 부분이니까 참여는 좀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예, 보시고요. 하반기부터 뭐 스텔란티스 미국 공장이 가동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반기에는 안 좋지만 하반기에는 좀 좋아질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지금 주가가 못 간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IR 법안 폐지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주가가 못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관세 부분도 분명히 이제 3반기 정도에서는 정리될 거니까 그 정도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겨내시고요. 지금 구간 지금 이겨낸다면 조선주처럼 크게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현대차하고 기아가 현대차 같은 경우 2030년까지 200만 대 전기차, 기아도 160만 대로 확대한다고 하잖아요.
뭐겠습니까? 앞으로에는 시장 흐름은 전기차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구간이지만 분명히 그 매수하신 가격대는 장기적으로 투자하신다면 꼭 오실 거라고 보고요. 꼭 좀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 SDI가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인 게 2023년도에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 거품 불었잖아요. 네. 그때 안 올라갔었어요, 삼성 어. SDI는. 그래서 좀 더러운 매물이라고 해야 될까? 더러운 때가 좀 덜 묻어 있는 종목이 건 맞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6월 달에 드디어 이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텍사스에서 출시가 돼요. 요게 인류가 달에 착륙한 그런 기운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럼 자율주행 시대에 열리게 되면 전기차도 모멘텀을 한번 받을 수는 있는 상황인데 네. 문제는 지금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렇죠. 최우성 대표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정량화된 수치들을 다 얘기 잘 해주셔가지고 네. 심리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 네. 지금 첫 번째 고민했던 건 유상증자 받을까요 이거잖아요. 네. 저는 무조건 받으세요. 네. 제가 유상증자 예상했던 게 15만, 16만원대 이번에 14만 후반원대 나온 건데 받으세요. 그럼 물량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코스모학이나 포스코 퓨처엠이 있다고 했는데 그 물량도 포스코 퓨처엠은 그냥 두세요. 비중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다른 2차 전지도 있다. 코스모학을 비롯한. 그럼 나머지들은 다 정리해서 삼성 SDI 더 받으세요. 지금 시점 18만 원, 17만 원대 추가 매도 강력히 들어도 돼요. 단 이 생각부터 하세요. 매년 분기별로 실적이 얼마고 내년에 몇만 대가 팔릴 거고 이 회사가 전고체 배터리 언제 기술 개발할 거고 이건 저도 몰라요. 회사 사장님도 몰라요. 이재용 회장님인가요? 이재용 회장도 모를 거예요. 네. 그럼 뭘 보냐?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 한 사업 치고 안 되는 게 없어요. 과거에 가전이 되니까 삼성, LG가 먼저 했잖아요. 삼성도 하죠. 그다음에 대우도 있었죠. 없어졌지만 대우 그룹은. 자동차 산업 다 해요. 지금 우리나라 5대 그룹 중에서 SK, LG, 삼성, 현대차 그룹도 2차 전지 전기차 사업 다 해요. 그럼 대한민국의 이 재벌 그룹이 다 망하면 대한민국 망하는데 네. 그거를 생각하면 두려움을 갖고 손절 쳐야 되겠지만 대한민국 망하지 않아. 내가 살아서 건강하게 100세 때까지 사는 동안에 그렇지 않아. 이런 그룹들이 쉽게 망하지 않을 거야. 자신 있게 배팅하시라 이거죠. 네. 그러니까 무너지는 그룹이라면 무너지는 탑이라면 불안하잖아요. 여기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네. 무너질 수가 없는 탑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 탑이 아름답고. 네. 그래서 저는 삼성 SDI 갖고 2차 전지 지금 갖고 있는 분들 이 채널 막 고정하셔서 보세요. 2차 전지는 가려야 될 건 대기업이나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핵심의 기업들, 삼성, LG그룹에 관련된 기업들은 포스코는 본인의 매수 가격이 좀 잘못된 것 뿐이지 네. 지금 자리에서 고통을 갖고 이거 왜 안 올라가요 해봐야 아무 의미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아까 인내라고 하신 것처럼 정말 줄지세요. 지금 내가 이거 예전에는 평당 1억이라 못 샀는데 평당 100만 원 주네? 한 조금씩 쪼개서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관점을 가져가셔서 저 강력하게 홀딩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엘빈 토플러가 어떤 시대적 변화가 발생할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집단이 대기업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대기업 모두가 투자하고 있는 것은 투자 매력이 높다라고 하셨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PBR도 0.7배예요. 워낙 저평가돼 있다는 거고 네. 차트를 보시면은 거의 그 2차 전지 쪽으로 네. 올라가기 전부터의 그 가격대 와 있습니다. 네, 네. 싸다고 싸다, 합니다. 너무 싸다. 예. 좋습니다. 조금은 희망적인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SDI까지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유튜브로 들어온 상담인데요. 대봉 LS 들어와 있습니다. 얼른 머사카님의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13,800원. 비만 관련주로 알고 들어갔는데 이거 올라갈까요? 라고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요즘 화장품 관련된 종목도 다 좋거든요. 맞아요. 대봉 LS는 좀 약한 편이에요.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요거는 또 이제 최수정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 이거 이제 전략성 빠져나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테마가 이제 비만 테마 같은 게 우리가 이제 테마로 보면은 한 트렌드가 보면 한 6개월 정도 강력한 사이클 상승을 보여줘요. 네. 일반적으로. 근데 지금 비만 테마가 국내에서 관련주들이 시세를 다 주고 나서 관련주들 이렇게 보면 시세를 작년에 다 주고 나서 빠져나가는 물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적 분석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네. 테마주들의 습성을 좀 이해하셔야 된다. 저는 이건 테마로 움직였지 대봉 LS의 실적 가치로 움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이제 저랑 다른 시각으로 실적 가치로 보시는 분 있다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실적 가치로 주가가 상승을 부여된 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네. 테마의 흐름은
지금 바람이 빠져가고 있다. 그래서 종목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는 테마로 보자. 네. 이게 가장 중요한 멘트였어요. 네. 송재호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대봉 LS.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요. 저도 그 비만 치료제는 옥석 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최근에 뭐 공개 방송도 그렇고 방송에서도 경구용 그 비만 치료제 또 뭐 특히 이제 D&D 파마텍을 상당히 강조해 드렸는데 네. 상당히 오늘 좀 좋았죠. 아마 이제 대봉 LS는 약간 테마성으로 좀 형성된 점이 있다 보니까 저는 벌써 길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기적으로 한번 차트를 보시고요. 일단은 이제 한번 그 재료가 나올 때마다 차트 보시면 이제 급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한 번은 지금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어떻게 보면 그 모멘텀이 형성되면 한번 급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양봉의 급등이 나온다면 한번 좋은 매도계로 한번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 다 지금은 조금 빠져나가는 테마인 것 같으니까 올랐을 때 잘 탈출하자. 이렇게 네.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고요. 진짜 주식을 찾아서 저희는 진주 반상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파트너가 선정하신 진짜 주식, 진주 네. 같은 종목들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단기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4월에 꼭 잡아야 할 종목, 송재호 파트너는 셀비온 가져오셨고요. 최수창 파트너는 GI 이노베이션 가져오셨습니다. 네. 지난주에 GNC 에너지 최수상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난리도 그런 난리는 없었어요.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최수상 대표님 종목부터 먼저 들어볼 거예요. 좋습니다. 네, GI 이노베이션. 이름부터도 뭔가 끼가 있어요.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세포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 이거 왜 잡았냐고 정확히 물어보시잖아요. 회사 내용을 너무 디테일하게 연구 결과로 알아서가 아니라 끼가 있어서 갖고 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세포 유전자 치료제인데 이 회사가 최근에 나온 내용이 좋아요. 뭐가 있냐면 기술 개발에 있어서 지금 희귀약품 FDA 지정된 것도 있거든요. 후보 물질이. 근데 그게 좋은 건 많은데 재무적으로 돈이 없었어요. 기술 연구 개발에 대한 돈이 있어야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좀 숨통이 텄단 말이에요. 유상증자 했는데 의외로 더 모였어요, 돈이. 그래서 자금 기술 개발인데 자금이 어떤 숨통을 텄다는 거, 수혈했다는 거, 그게 하나 일단 바이오한테는 긍정적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회사가 이제 하고 있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에 있어서 고용암 치료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후보 물질 한 몇 개가 신약 파이프라인 4개 정도가 있는데 이게 다 긍정적인 임상 결과들이 주목이 되고 있어요. 곧 네. 발표할 것도 있고 발표한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끼가 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이제 세부 내용들은 이렇게 알았다면 대응의 기준점 여기서 쭉 올라갔잖아요. 네. 그리고 눌렀죠. 이 상태에서 기준점을 여기다 손절자 잡으라고 하면 너무한 거 아니요 그럴 거예요 아마 네. 이 반장님이 지금 자리에서 여기다 손절 잡으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요 직전 저점이면 이제 11,000원대인데 11,000원만 깨지지 않으면 되는데 이것도 손재 너무 커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기준점은 오늘의 기준점에 14,000원만 깨지지 않으면 단기 상승 바로 치고 나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추세적으로는 이저점입니다. 11,000원이. 근데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4월에 좀 슈팅을 보겠다 그러면 14,000원만 이탈되지 않으면 단기 전고점 돌파하면서 슈팅 만들 수 있는 기술적인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최근에 거래량도 들어오고 분위기는 좋아요. 저번 주에 GNC 에너지를 말씀하셔가지고 더 신뢰가 가는 거 있죠. 네. 다음 주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000원 네. 기준점으로 잡고 슈팅까지 나올 수 있다. 4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대해 보겠고요. 그리고 송재호 대표님은 더 부담스러울 거예요. 같은- 왠지 아세요? 왜죠? 지난주에 출연했던 박우신 대표님이 대박. YG넛 얘기했는데 네. 다음날 상한가 갔어요. 맞아요. 셀비온. 부담스러워요. 셀비온은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네, 바이오 관련된 종목인데요. 네. 이제 이 기업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저번에 일라일리가 급등이 나왔잖아요. 급등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비만 치료제 쪽을 하고 있는데 또 일라일리가 신경 쓰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방사선 의약품 쪽입니다. 알츠하이머 쪽으로 상당히 이제 개척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단하고 치료제 쪽으로 꼭 필요로 들어가는 게 방사선 의약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 3반기에 밀었던 게 피체킴이었습니다. 피체킴이 한 300% 정도 상승했는데
유일하게 좀 상장된 기업이다 보니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셀비온도 상장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모멘텀이 좀 형성될 수 있는 좀 재료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성공 투자하는 데 보면 항상 우리가 빅파마,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하기 때문에 문제였던 것처럼 네. 빅파마 쪽이 이쪽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방사능 의약품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전리선암 치료제 쪽인데요. 지금 임상 이상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있고 또 미국의 MSD 쪽하고 키투르타, 머크사 키투르타하고 병용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임상이 이제 3반기에 나올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시고 말씀드려보면 좀 차트가 예쁘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저점을 높이면서 이게 파동을 타고 있거든요. 이런 파동이니까 지금 이름에서 다시 내려왔다 이렇게 오늘 살짝 올라왔기 때문에 이 추세에 흐르려면은 한번 좀 이 트레이딩 전략 차원에서 대응해 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17,000원 아래쪽 16,000 한 800, 500원 정도의 부분만 잘 지켜준다면 네. 이 구간에서 한번 슈팅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라는 점 말씀드려봅니다. 좋습니다. 둘 다 바이오 쪽이고 둘 다 이제 추세가 괜찮아 보입니다. 단기 네. 종목 이렇게 두 가지 확인해 봤고요. 중장기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저가 매수의 기회다. 송재호 파트너는 한글과 컴퓨터 가져오셨고요. 최수창 파트너는 오리온 가져오셨습니다. 아, 요즘 아까 식품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러게요. 뭐 안 보신다 그러더니 바로 딱 오리온 딱 뜨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식품 관련된 종목도 이야기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왜 하필 오리온인지 삼양식품도 있는데 뭐 다른 것도 빙그레도 있고. 아, 러시아 관련돼 가지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보다도 예. 일단 8,300억 원에 대한 투자. 어. 그러니까 생산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거, 그만큼 더 벌 수 있다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것에 좀 주목했다. 아. 이렇게 좀 봐요. 그래서 저는 오리온의 어떤 향후에 외형 확대로 실적 성장이 더 급격하게 이루어진다면 그 기회를 지금 잡고 있는 거다. 그리고 아까 소매 가격 얘기했기 때문에 네. 지금 시점에서 스낵이나 이런 관련주들은 충분히 이익 단가가 더 많이 남을 수 있는 기회다. 그 실적이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실적이 긍정적으로 그리고 보여집니다. 또 러시아 재건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오. 러시아 사람들 초코파이 그렇게 좋아하니까 크렘린 괜찮아지면. 궁에서도 이렇게 정상 오면 만찬에 내놓는 게 초코파이입니다. 오. 예. 우리 군대에서 먹는 건데 만찬에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그 시골에 네. 그 러시아 친구들 와서 일하고 있거든요. 네. 한 박스씩 먹어요. 오. 아침에 식사로, 어. 아니 간식으로. 간식으로. 네, 정말 좋아합니다. 그렇게 환장하더라고요. 어, 네. 개인적으로 초코파이가- 먹으면 맛있어요. 그렇죠. 초코파이가 견인하는 실적, 투자도 긍정적이다. 오리온 장기 종목이었고요. 우리 송재호 파트너가 가져오신 종목도 들어볼까요? AI 쪽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한글 컴퓨터를 선정해 봤습니다. 네. 정부에서 이제 좀 그 봤을 때는 AI 쪽을 계속 앞으로 향후 정부에서는 AI 쪽을 밀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뭐 여야 간의 대선 후보들이 AI 쪽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1차적으로 한번 상승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상승. 그렇다면 2차 상승을 좀 기대하고 있고 한국 컴퓨터는 이미 그 이제 제일 먼저 만약에 정부에서 추진하면 공공 의료 아니 AI 쪽으로 시장할 걸로 보이는데 이미 실행하고 있거든요. 공공 AI 쪽 그 부분을 네. 또 해외 쪽으로 진출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생성력 AI 쪽으로 실적으로 돈을 버는 회사가 한국과 컴퓨터라는 점에 봤을 때 좀 실적도 되고 앞으로 성장수도 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실적과 성장성 중장기로 보기 굉장히 좋은 포인트들인 것 같습니다. 한글과 컴퓨터까지 중장기 종목 확인해 봤는데요.